그 어떤 10분보다 알찬 10분 뉴스 아이킥 하프타임 오윤혜 씨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윤혜입니다. 예, 주말을 지나면서 저희 또 구독자가 122만으로 축하드립니다. 올라갔습니다. 네. 예. 자,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에 있을 가을 소풍 네. 당첨자 뽑아서 오늘 공지 드렸습니다. 5시에 그렇군요. 공지 드렸어요. 오. 그래서 혹시 문자 02-789-0011로 문자 네. 왔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아까 뉴스 신세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네. 꼭 당첨 안 되셨다 하더라도 네. 번개라 생각하시고 그냥 오셔도 됩니다. 물론 당첨되신 분들께는 뭐 자리 깔판, 핫팩 이런 거 저희들이 제공해 드리긴 하는데 네. 그렇지 않은 분들도 오셔서 네. 같이 공개 방송 함께 하시는 데는 지장이 없다. 네, 이런 맞습니다.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야외에서 하기 때문에 그냥 오셨다 가셔도 되고 주변에 맛집이나 카페 많으시니까 쉽게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2명이랑 같이 간다고 했는데 혹시 혼자 가도 되는지, 혹시 제가 4명이랑 같이 간다고 했는데 4명 같이 당첨된 거 맞는지 이런 질문 가장 많이 오는데 모두 괜찮다. 네, 라는 답변 드립니다. 괜찮으십니다. 예. 네. 2명이랑 같이 간다고 했는데 혼자 가도 되냐? 예, 혼자 오셔도 관계는 없습니다만은 네. 오른손에 한 명, 왼손에 한 명 같이 누군가와 네. 다른 분과 같이 오셔도 좋다. 네. 네. 더 데리고 오셔도 된다. 마음껏 자유롭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윤혜 씨가 본 뉴스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후쿠시마 오염수입니다. 지금 일본이 2차 방류를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정부가 오염수 관련해서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박구현 국무조정실 1차장이라는 사람이 얘기했어요. 이 같은 삼중 수소의 변화 2차 방류 특이사항 없다라고 단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답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지금 2차 방류 일주일간 있었을 때 삼중수소가 기준 한계치 4차례나 초과해서 검출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도쿄전력보다도 더 못한 브리핑을 지금 우리 정부가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게 지금 총 5번 정도의 삼중수소가 기준 한계치를 초과 검출됐다고 발표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네. 1차 방류 때 한 번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우리가 우유를 샀어요. 그냥 한 컵 먹었어요. 뭐 곰팡이 이물질이 막 나왔어. 한 컵을 또 따랐을 때 또 깨끗해. 또 한 컵을 따랐을 때는 또 뭐가 나와. 그럼 이 우유를 우리 애기한테 먹일 수가 있나요? 안 되죠. 그냥 그걸 그 누가 통은 먹입니까? 다 이미 먹어야 돼요. 오염이 됐다라고 생각하는 게 상식적인 판단이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도쿄전력보다도 못한 판단에 국무조정실 박구현 씨라는 사람은 이렇게 단정적으로 특이사항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뭐 겁니까? IAEA에서 특이사항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자기들도 뭐 그렇게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게 그렇게 얘기한 것으로 보이는데 네. 심지어 도쿄전력도 4군데 5군데에서 이런 게 나왔다. 근데 이거는 이런저런 저런 이유로 아직은 우리가 안심해도 좋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설명 자체가 그냥 딱 잘라서 아무 이상 없어요. IAEA에서 아무 이상 없다니까 우리도 계속 아무 이상 없는 겁니다. 아셨죠? 이러고 그냥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안 나오던 게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한 4번, 5번, 한 4번 정도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데 1차 방류 때 한 번 나오고 네. 2차 방류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1차 방류 기간 내내 한 번 그 기준치를 넘었는데 네. 한계치. 네. 근데 이번에는 얼마 안 됐는데 2차 방류에서 벌써 3차례, 4차례 나왔잖아요. 네. 그럼 이상이 있는 거죠. 생태계에 뭔가 변화가 시작된 거죠. 무시할 만하냐 할 만하지 않느냐는 토론의 여지가 있지만 네. 이렇게 변화는 있습니다. 정도는. 그 변화가 네. 인간에게 어떤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끼친지에 대해서 우리는 별 영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토론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 없어요? 아니 우리 국민들이 IAEA 도쿄전력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 정부를 믿고 우리 세금을 써가지고 안전을 확보해 달라고 하는 건데. 그다음에 세계 해수기구인가요? 그쪽에서 네. 해수기구인가 거기에서 일본에서 얘기한 게 원래 물에다가 이렇게 직접 바닷물에다가 네. 직접 이건 핵 오염수뿐만 아니라 네. 다른 일반 오염수, 핵 말고 화학 오염수나 이런 것도 네. 직접 바다에 방류하면 안 되거든요. 네. 왜 직접 방류하냐? 이 조항에 걸리는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자기들은 이게 한 200m인가 100m 이렇게 바다에서 관을 통해서 저 멀리서 갔다 그래요. 오잖아요. 네. 그래서 직접 방류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런던 얘기를 해요. 협약도 그것 때문에 지금 네. 의논이 안 되는 거잖아요. 국제해사기구에서.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실 때 네. 컵채 마시는 거랑 네, 빨대로 먹는 거랑 그게 달라집니까? 맛이 달라집니까? 빨대로 먹으나 빨대 없이 컵채 마시나 똑같은 아이스 아메리카노잖아요. 이게 관을 200m짜리를 바다 바깥으로 해놓으면 그러니까. 그 물이 달라져요?
나 이런 논리를 어떻게 주장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정말. 그러니까 너무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거고 더 나아가서 후쿠시마 수산물 이게 또 문제예요. 이게 아주 문제입니다. 수산 가공품 수입 금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후쿠시마산 수산 이 얘기도 했었는데 겨울엔 또 방어 아니겠습니까? 13일자 노컷 뉴스에 따르면은 후쿠시마에서 잡은 방어, 냉동 방어가 국내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13일 오전 국회에서 국정감사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오유경 식약처장의 답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알 수 있었는데요. 맞아요. 첫 번째는 가공식품을 수입할 때는 일본이라고 국가가 기재되어 있어가지고 어디서 만들어진 건지 알 수가 알 수가 없다.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온라인을 통해 들어오는 과정은 식약처에서 검사하는 단계 자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가공품, 네. 수산 가공식품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수산 가공식품은 뭔가 대단한 그러니까 가공을 막 한것 같잖아. 젓갈처럼 뭐 이렇게 막 가공을 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냉동방어. 그러니까 단지 방어인데 냉동만 그냥 이렇게 얼리기만 해도. 얼리기만 했어. 비닐에 포장하고 얼리기만 네. 했어. 그것도 수산 가공식품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대책이 뭐가 돼야 돼요? 그것도 다 검열해야죠. 샘플만 검역한대요. 그러면 수산 가공식품에서는 샘플만 검역을 한다고 하는 네. 거예요. 지금 오늘 그 청장이 얘기한 것이 식약처장이 얘기는. 네. 근데 이게 뭐가 들어올지 이 정도만 그냥 대충 가공해 놓고도 그냥 냉동시켜서 비닐에 랩핑만 해도 수산 가공식품이라서 네. 일본이라는 국적 표시만 하고 들어온다. 그러면 국민의 안전을 절대적으로 책임져야 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게 맞아요? 당연히 수산물 수입 금지해야죠. 그렇죠. 전체 금지. 일본산 가공품도 수입 금지. 만약 당신들이 일본산 가공품을 우리나라에서 계속해서 수입하기를 원한다면 네. 현별로 나눠서 8개 현은 따로 하고 네. 8개 현은 현별로 나눠서 8개 현은 빼고 나머지 가공식품은 그나마 인정해주겠다. 이렇게 대처하는 게 상식적인 정부의 대응 아닐까요? 맞습니다. 이렇게 일본이 너무너무 우호적이다 보니까 최근에 이스라엘 전쟁에서 우리 군용기를 통해서 이제 일본 국민들도 데리고 왔잖아요. 네. 너무 칭찬받아야 될 일인데 이건 마치 우리 엄마가 나보다 내 친구를 너무 예뻐해. 네, 근데 예뻐할 네. 수는 있죠. 근데 나한테는 자꾸 상한 음식 주면서 내 친구한테는 막 새 음식을 줄 정도면 내가 이 엄마가 친엄마가 맞나? 이렇게 의심을 하니까 나의 고향은 다리밑인가? 그러니까 막 이런 진정성을 의심하게 될 정도로 자국민보다도 더 일본의 이익에 앞장서는 모습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 박수도 시원하게 쳐줄 수가 없는 그러니까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아쉬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금요일 오후 늦게 나온 뉴스라서 많이 묻혔어요. 네네. 자, 지난주 금요일에 법원이 김건희 여사 계좌 일부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활용됐다는 점을 다시 확인을 시켜줬습니다. 주가 조작 혐의로 민모 씨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억 5천만 원을 선고받았어요. 네. 이 민모 씨가 누구냐면은 김건희 파일이라고 해가지고 김건희 여사의 주식 계좌 잔고 및 인출 내역이 담겨있는 파일을 작성했다고 의심받는 인물이에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영부인의 계좌가 주가 조직에 쓰였다는 것이 드러난 건데 법원을 통해서 확인된 거죠. 그럼 몇 번을 반복해도 부족할 만큼 엄청 큰 뉴스인데 너무 조용합니다. 네, 이게 이제 다들 뭐라 그래야 되나 그냥 무덤덤해져 가는 거 아닌가? 어차피 이 정권에서는 이 수사가 완성되기는 어려울 거야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다. 근데 요거를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게 네. 블랙펄 인베스트먼트라고 해서 이런 투자 회사예요. 사람들한테 돈 받아가지고 투자하는 투자 회사, 작은 네. 투자 회사인데 여기를 압수수색하다가 아이고야 세상에 갑자기 노트북을 압수수색했는데 거기서 김건희라고 파일이 하는 엑셀 파일이 나와버린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엑셀 파일에 사고판 시간 뭐 이런 게 쭉 나와 있는데 아이고야 이거 세상에 실제로 사고판 시간이랑 똑같네. 네. 그래서 이게 말을 하자면 사후에 그냥 사고판 이후에 사후에 정리한 거냐 아니면 작전을 짜고 요때 사고 요때 팔아야 되겠다 이거를 한 거냐에 대해서는 판단의 여지가 있어요. 하지만 근데 어느 쪽으로라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권오수 씨 1심 판결에서도 똑같이 이 통장이 네. 그 시세 조정에 사용된 통장이다. 여기까지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두 가지가 남는 겁니다. 네. 법률상으로는 김건희 여사 측에서 주장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이 파일이 이 통장이 저놈들이 워낙 나쁜 놈들이라서 나한테 허락도 안 받고 시세 조정에 사용을 했다. 나는 몰랐다.
라고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을 거고요. 네, 법률상으로는. 네. 예. 문자가 오거든요. 사실 주식 해보신 아이, 분들 그럼요. 당연히 매수 오죠. 매도 시에 아주 친절하게 카톡으로도 예. 오고 문자로도 옵니다. 나는 몰랐다. 네. 이걸 시전할 수 있을 것이냐. 네. 그리고 그것을 수사기관에서 받아들여- 믿어줄 것이냐. 라는 게 하나 법률상의 쟁점이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수사를 할 거냐. 지금 진짜 수사 중이라는데. 아 조사라도 해야죠. 네. 어쨌든 그러나 11월 달이 되면 김건희 특검법이 법안에 본회의에 올라간다. 김건희 특검법이 패스트 트랙으로 진행이 돼가지고 네. 벌써 11개월이 지나서 네. 11월 달이 되면 네. 본회의에 올라갑니다. 물론 그랬을 때 본회의에 11월 달, 12월 달에 올라가가지고 김건희 특검법이 네. 본회의에서 가결이 됐을 때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냐까지가 11월, 12월에 요 수사에 있어서는 요 사건에 있어서는 네. 관전 포인트다. 아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알차게 잘 해왔고요. 다음 4부도 재밌는 네. 시간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3부에서는 김종대 전 의원과 28 전쟁 그리고 9.19 군사합의 문제까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합타임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